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이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 제한 조항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근로자가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경합되어서 사상을 입으면 근로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진료비 발생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한다면은 그 근로자가 실업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있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사망 시에는 그 유족들이 실업의 재정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겠지요. 이때 근로자는 또는 근로자의 유족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치료비, 휴급여, 장애급여 또는 유족급여 등을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 수급권자인 근로자 또는 유족은 난처하게 되지요. 엄청난 병원 치료비와 중증의 장애가 남거나 사망 시에는 본인은 물론 그 피부양 가족들이 경제적 위험에 놓이게 된다 하겠습니다. 이 산재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부상, 장애, 사망을 입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지요. 하지만 일정한 경우 이 근로자가 고의 행위를 하거나 자해 행위를 하거나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은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급여 제한 조항이, 산재보험 급여 제한 조항이 있다 하겠습니다. 고의 자해 행위는 당연히 보험급여 혜택을 못 받는 게 당연한데, 이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판단하기도 애매한 지점이 있고요.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법원의 태도는 어떤지 한번 봐보겠는데요. 먼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본 후에 사례를 한번 봐보겠는데요. 이 급여 제한 규정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컨대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장애,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범죄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 제한하는 경우, 이 범죄 행위에는 고의범과 과실범이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고의범은 당연히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겠는데, 이 과실범 중에 중과실에 의한 것과 경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가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까지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경과실에 의한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된 업무상 재해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로 보험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본다면은 중과실과 경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는 문제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여러 판결례를 집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급여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교통사고와 산재사고가 경합하는 사고의 경우에 12대 위반 교통사고라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보험을 혜택을 줌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보험급여 제한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판결 사례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인데요. 사건 내용은 재근로자 배달원이 사장의 지시로 배달 업무 수행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토요일 12시 점심시간이죠. 12시경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주행 중에 오토바이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주행하는 택시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는데요. 한편 그 택시도 제한속도 대비 시속 42km 초과하여 과속 주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재공단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재근로자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조항의 12대 위반 행위이면서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라 그러죠. 12대 위반 행위로서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되고, 이는 산재법 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사고라고 판단하면서 산재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은 우선 오토바이 운전자인 근로자가 배달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이 되는데, 보험급여 제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근로자의 신호 위반이 산재보험법상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이 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판단인데요. 해당 사건의 정황은 음식점은 토요일 12시, 낮 12시였어. 배달 주문이 많았던 상황이었고, 점심시간 12시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객이 요청한 도착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급한 심리 상태였던 점. 한편 이 상대방인 택시도 제한속도 대비 시속 42km 초과 과속한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회피 가능성이 어렵게 한 점, 그리고 그 택시 과실이 10% 인정된 점, 이는 교통사고와 택시 운전자의 과속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점을 감안시해 재해 근로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 위반만이 오로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인 택시 운전자와의 쌍방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판단이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부산고등법원 2022년 7월 13일 선고된 사건인데요. 2021 누에 11657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하여 오토바이 운전 중에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우리 공단은
산재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서 요양 불성인 처분했던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우선 이제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요. 교통법상 신호 위반, 교통법상 신호 위반을 포함한 12대 위반 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로 정한 것과, 그러니까 교통법상 12대 위반 행위를 법률 위반 행위로 정한 것과 산재법상 범죄 행위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둔 것은 그 교통법과 산재법의 입법 취지가 다르다. 교통법상 12대 위반 행위를 하였다 해가지고 산재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 얘기를 한다 하겠습니다. 또 한편 교통법 12대 위반 행위에는 중과실 위반 행위와 경과실 위반 행위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교통법상 12대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결국 경과실 위반 행위에 한하여서는 산재법상 보험급여 제한 사유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상태, 그리고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설시하며, 해당 사고는 상대방 차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된 교통사고이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교통신호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업무상 재해 인정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와 산재보험, 산재사고 경합하는 사고의 경우에 이 교통법상 12대 위반 사고라는 사정만으로 산재법에서 이야기하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산재보험에서 이야기하는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보험 사고의 개념을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법상의 위반 행위와 동일시하여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